농가주택 내집 짓기 루바 시공 어설픈 한옥목수 대끼리. 내 손으로 내 집 한번 지어보려다 사람 잡겠습니다. 2주간 나무 다듬어 치목하고 나서는 집이 금세 지어질 줄 알았는데 자재값은 치솟고 같이 일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실수를 연발해서 돈과 시간을 축내더니 인연도 끊어졌습니다. 배관 하자 보수를 2차례나 하며 아수라지옥도 경험했지만 그래도 외벽 마감까지 간신히 하고서 집 짓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경과했어야 내부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공기는 이미 너무 지연되어 의미가 없고 자재비, 인건비, 일정 등 공사 내역을 기록했던 삼성노트의 파일도 깨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비우고 때려줄 일은 내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최대한 즐겁게 하는 수뿐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벽체를 판넬로 세운 주택에서 내벽을 루바로 시공하려면 석고보드는 필수입니다. 불이 나더라도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조치라 하겠습니다. 석고보드는 타카로 박는 것보다 나사못으로 고정시키는 게 안정적입니다. 타카못은 관통해버리기 쉽기 때문에 석고보드를 단단히 잡아주기 힘듭니다. 석고보드 뒷면에 실리콘이나 폼을 흠뻑 발라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석고보드를 모두 부착하고 나면 다루기라는 각재로 상을 대줍니다. 그냥 시공해도 되지만 공기층을 좀 두면 냉방과 난방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치 다루기 4줄을 큰 타카못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막상 한 해 겨울을 나보니 판넬 벽체 자체가 얇아 단열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집 지을 때는 반드시 75T가 아니라 150T 이상을 쓰겠습니다. 필요 없는 초석을 자기 고집대로 같이 일시작했던 목수가 사용했던 바람에 단열, 하자의 원인 제공도 하고 루바 시공도 어렵게 만듭니다. 고민 끝에 초석을 숨기려다 보니 다루기 2개를 더 떼야 했습니다. 6cm라는 과다한 공간이 생겨 방과 주방이 좁아지고 다루기가 모자라 일하다 말고 또 추가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본격적인 루바 시공을 위해 길이를 정하고 절단을 했습니다. 루바는 수종에 따라 다양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편백 루바가 최고급 대우를 받고 당연히 최고가입니다. 편백 루바는 옹이 존재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옹이 없이 깨끗한 루바가 비싸지만 어설픈 한옥 목수 취향인지 몰라도 옹에 있는 편백이 저는 더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칩니다. 내부 마감은 취향에 따라 여러 소재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영구적이고 건강에도 좋고 고급스러운 목조주택의 운치도 느껴져서 저는 루바를 선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라면 내가 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백 루바 규격은 두께 1cm에 폭 10cm, 길이 2.4m입니다. 천장 없이 석가래를 노출할 계획이어서 1.8m 길이로 모두 잘랐습니다. 시공 시 어려운 점은 2가지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위치나 콘센트 자리를 정확히 따내고 끼우는 작업이 시간이 걸리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둘째, 모서리 부분에서 한면 루바 작업을 마무리할 때 어려움이 따릅니다. 루바는 첫 장을 세우고 나서 자주 수평대로 기울기 확인을 하면서 다음 장들을 끼워 가야 하고 마지막 장 전 2~3장은 타카로 고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장 작업을 위해 최대한 앞놈, 순놈 사이의 간격을 활용해야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겁먹지 말고 직접 작업해보면 왜 마지막 서너 장을 타카 쏘지 말고 일단 자연스럽게 끼우라는지 알게 됩니다. 편백 루바 시공 전에 바닥 미장을 했는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수 교체를 통해 나름 소문난 업자인 고교 동창에게 몇 가지 공사를 맡겼습니다. 바닥 미장을 나와 고향 친구에게 해보라면서 대충 바르면 된다고 가볍게 얘기한 것이 실제 살고 있는 지금 불편하고 불안한 하자로 고착화되고 말았습니다. 대충 하면 된다는 말에 데모도 해주러 온 고향 친구가 경험이 없어서 좀 부담스럽지만 바닥 미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신경이 쓰여서 석분과 모래를 깔 때라도 수평대와 면이 고른 짝대기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고 미장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친구는 대충 눈대중으로 석분과 모래를 까는 듯 했습니다. 시멘트를 뿌리고 물을 뿌린 다음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미장을 할 때도 벽체나 다른 작업으로 바빠 분주하게 지나가는 길에 가끔씩 고향 친구에게 어디라도 기준점을 잡고 수평대나 잣대를 만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닥이 고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렇게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미장이 치명적 하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루바가 다 세워지자 고등학교 동창이 친분 있는 기술자들과 전기 파넬 공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근데 바닥이 고르지 않아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다며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업자인 고교 동창 왈, 야, 일을 어째 이래 해놨노? 이 정도로 못할 줄 누가 알았겠노? 그래서 내가 항변했습니다. 어여, 네가 대충 해도 된다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친구가 자신 없다는데 내가 해보라 했지. 진작에 기술자 부르자고 했어야지 친구야. 결국 미장 전문가를 불러서 재작업을 했습니다. 힘들게 시공한 루바가 시멘트 바닥에 묻히는 것도 짜증이 났는데 전기판넬 시공을 해놓고 장판까지 깔고 난 다음 걸어 다닐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지금도 고향집에 갈 때마다 걸어 다니는 게 조심스럽고 그래도 몇 군데는 밟을 때마다 상습적으로 삐걱거려서 신경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내 집을 내 손으로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내가 손대지 말고 무조건 검증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하자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것과 수정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한번 잘못 손대고 나면 하자가 하자를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 상태로 두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미장을 다시 하고 2번씩 건조시키느라 일정은 일정대로 꼬이고 고체 연료 비용도 20여만 원이나 태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미장하고 난 뒤에는 전기 히트를 하나 사서 미장을 말렸습니다. 일이 꼬이고 공사가 중단되는 와중에도 창문 틀 마감, 루바 상단의 몰딩 뒤쪽 덮기, 벽체 상단 몰딩 작업과 벽체 하단 걸레바지 시공도 근근히 마쳤습니다. 12월 중순으로 접어들어 날은 차고 각종 하자에 심신이 고단하지만 배우는 재미와 나무 만지는 행복으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